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에 일본마저도 시끄러워졌습니다. 증손자가 왜 사과를 해야 되냐. 일본 언론사에서는요, 출연 프로그램 광고 비공개는 현대판의 연좌제라고 할 수 있다. 일본 JB프레스의 하영 관련 기사와 야후 실시간 검색에 올라온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오히려 하영 씨가 응원을 받고 있다. 이쯤 되면 일본으로 가라는 이 대중들의 비판이 꼭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겠다 싶을 정도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본 매체는요, 왜 한국은 친일파의 자손을 용서하지 않는가? 라는 제목의 칼럼을 올렸습니다. 한국 사회는 선조의 죄를 자손에게 짊어지게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역사에 대한 표현까지도 법률로 심판하려고 하고 있다. 한국 사회가 정말로 경계해야 되는 것들은 역사를 읽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현재 인간을 심판하는 도구가 되고 있다라는 현실이다. 한국에는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라는 말이 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물의 조상에게 친일파 의혹이 제기가 되면 그 덕에 자손까지 번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번진다. 과거를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증조부에 대한 의혹을 이유로 출연 프로그램과 광고까지 비공개하는 건 현대판 연좌제다. 네티즌들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에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러 오면서 그냥 친일파라는 이유만으로 까이다니 신기한 나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증조부가 친일파라는 이유 하나로 증손자가 사과해야 되는 건 너무 무섭다 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너네가 나설 때가 아니야 지금. 이런 말을 전 좀 하고 싶네요. 지금 이런 댓글을 남기는 일본인들 전체를 싸잡아 말할 순 없지만, 이 상황에 이런 글 남기는 일본인들은요, 개념이 제가 볼 땐 굉장히 바닥입니다. 지금 광복절을 앞두고 있는 이 한국 사회 분위기에 이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이 기름을 갖다 부어버리게 되는 거죠. 사실 이 하영 씨가 최근 찍은 드라마가 글로벌 5위입니다. 전 세계 5위예요. 드라마 순위가 엄청난 거죠. 하영 씨가 만약 우리 집안 할아버지가 고종 황제도 치료했습니다라는 망언이 없었다면 아마 제가 볼 땐 굉장히 잘 나가는 차세대 한류 여배우로서 쭉쭉쭉 제가 볼 땐 성공을 해 나갔을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저는 높았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너무나 안타깝고, 자, 어느 정도의 사태라고 말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지금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도 같은 안씨 집안인데 내가 족보를 찾아봤다. 그런데 없더라.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그러니까 챗GPT한테 물어봤더니 가문의 수치라 족보에서 박탈당했다는 거 아니냐? 라는 말이 있었는데, 실제로 다른 같은 안씨 집안 사람이 족보를 찾아보니까 수능 안씨 3파, 참판공파 26세 손 학렬 족보에 올라가 있더라. 하영의 아빠 안병문 씨까지 등재되어 있다. 도산 안창호 의사 가문과 같은 수능 안씨 3파의 26세 손으로 학렬상 안창호 의사와 먼 친척 관계에 해당이 된다라는 건데, 자, 이게 왜 충격적이냐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댓글을 보면, 그토록 일본인이고 싶어 했던 사람이 정작 족보에다가 이름을 올렸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우리 열사라고 할 수 있는 안창호 의사와 같은 가문에 있었다라는 것이 이 많은 대중분들에게 지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충격적이란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꺼내놓고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이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월이 우리 편이다 라고 했던 하영 씨의 이 부모님, 친일 증조부를 자랑한 편지에 누리꾼들은 충격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을 살펴보면 바로 2002년도 중앙일보에 실렸던 한 편의 글이 확산이 됐던 겁니다. 뭐 여러 얘기를 했죠. 우리는 의료 명문가다. 학력과 의사로서 걸어온 경력을 적으면서
따지고 보면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것도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기 때문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 대목. 지금 난리가 났죠? 사실 이 문장은 자신의 첫째 딸이 선천성 단지를 갖고 태어났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점차 변화하고 있는 시대를 맞은 것에 감사하다라는 취지로 쓰였다고 합니다만, 최근 하영씨의 증조부 안상호의 이 친일파 행적 의혹이 불거지면서 세월이 우리 편에 서서 고맙게 흘렀다라는 표현을 두고 달갑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글을 쓴 게 애당초 누굽니까? 바로 하영씨의 아버지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누리꾼들은 야, 세월이 지나고 보니 친일파였던 본인들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다라는 말로 보인다. 소름 돋는다. 친일파의 후손들은 저런 마인드로 살고 있는 건가? 딸에게 하는 말을 신문에 실을 정도라니 대단한 집안이었나 보다. 이런 비판도 함께 쏟아졌었다라는 거죠. 또한 하영씨의 증조부 안상호는 여기 보니까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국 지시에 불응하여 면직되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굉장히 좀 경악스러웠거든요. 자, 여기 내용을 보면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 사과 이후에도 온라인상에선 논란이 되고 있다라며 안상호가 일본 유학 당시 대한제국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록과 그 이후 정부의 귀국 지시에도 돌아오지 않아 의학교 교관에서 결국 면직된 기록이 확인이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 차례 정보를 통해 한국으로 돌아와라. 국가에서 지원받으면서 유학생활하고 있는데 근데 안 돌아와서 면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면직 사유에 대해 귀국하도록 여러 차례 정보를 지시했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제국 정부가 1904년도 12월 하영씨의 증조부인 안상호를 의학교 교관으로 임명을 했는데 결국 정부의 귀국 지시에도 일본에 그냥 머물러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귀국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현지 상인들에게 돈을 빌려 정부에 상환을 요청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영의 증조부라는 이 안상호 씨가 결국 한국인 최초로 일반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었던 것도 어찌 본다면 대한제국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고 나서 시간이 흘러 1907년도 3월 달에 귀국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하영 씨의 증조부인 안상호의 만행이라고 비판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증조부가 일본 의대 간 것도 결국 우리나라 고종이 국비로 유학을 보내준 거였다. 애당초 의학을 공부할 수 있었던 게 한국 덕분인데 귀국하라는 요청에도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친일파 행적을 했으며 고종을 암살했다라는 의혹까지 받게 된 것이 바로 안상호라는 인물의 모습의 본질이었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자, 이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이 안상호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여기 보면 이런 충격적인 말이 있습니다. 안하영의 증조부 안상호, 경성 신사 참배기간 천황제 신사의 운영 대표였다. 경악스러운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살펴보면 경성 신사 참배기간 천황제 신사 운영 대표였다라는 자료 보이시죠? 안상호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운영 대표가 8명이 있었는데요. 바로 이 7명, 백인기, 박재빈, 한상용, 조진태, 안상호, 예종석, 김용재, 김한규 이 8명이 주선이니 바로 이 천황제 신사 참배를 운영하는 대표 8명이었는데 여기에 나온 8명 중에 안상호를 제외한 7명이 전부 친일 임명사전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왜 안상호만 등록이 안 되어 있었을까요? 이것도 굉장히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비리가 있었던 게 아니냐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심지어는요, 이 안상호란 인물은 조선의 한 인물의 땅을 빌리고 난 이후에 경악스러운 행위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 되어 있냐면 땅도
돌려받지 못했던 피해자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경기도 파주군에 있는 안상호 씨를 상대로 경기도 파주군 파평면리에 살던 박승학 씨가 결국 소송을 했다. 내 땅 돌려달라고. 이 땅 돌려받았는지도 아직 모른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상호 씨의 피소라고 딱 적혀져 있죠. 소장 내용입니다. 그 당시. 이렇게 문제가 많았고 나아가서는 하영 씨의 언니 안경민 교수, 현재 이화여대 서울병원 알레르기 내과에 재직 중이라고 합니다. 경력이 화려합니다. 미국 브랜다이즈 대학과 대학원 출신의 고려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졸업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병원 내과 전공의 및 전임의도 수련을 했습니다. 이대 서울병원에서 지금 버젓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급여 등재 기자 간담회에도 함께 했었던 모습이 공개가 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박사를 수료했고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유학생활과 엄청난 학벌을 만들 수 있었던 배경에는 친일파의 재산 덕분이 아니냐. 그리고 하영 씨의 아버지 역시 보이십니까? 4대째 이어지는 의술의 명가라고 되어져 있고 한국 의료계의 빛이 되었다라는 기사와 함께 여기 보면 한국의 대표 의사 가문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조부 안상호 선생의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의료교육 발전에도 기여했다. 부친 안부호 교수 역시 1949년 소록도 병원에서 한센병 연구와 진료에 헌신했다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영 씨 아버지인 안병문 의무원장은 이러한 가문의 전통을 이어받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인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방황했다가 나 한 명의 땀과 노력이 환자의 고통을 덜어준다라는 신념으로 다시 정형외과 전문의의 길을 걸어갔다라는 겁니다. 그의 집안은 의료 명문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안상호 선생이라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충격적인 기록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영 씨 아버지 때부터 여러 인터뷰에서 집안 자랑을 해왔다라고 되어져 있는 겁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그 하영 씨에게 적었던 딸에 대한 편지. 우리 집안은 몇 안 되는 의료 명문이다. 할아버지가 계신 병원에서 수련회를 거쳐 31살에 수련 부장을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잘 나가셨다. 너의 엄마도 거기서 처음 만났다. 이러한 말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대중들은 하영 씨의 친일파 집안의 재산을 몰수하고 하영 씨가 한국에서 활동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비판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는데 문제는 이 이후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겁니다. 한국을 세우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다고 설명을 한다. 후손이 조상의 명백한 친일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친일 행위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를 합니다. 조상의 행적 때문에 후손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후손 본인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사과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취지인데요. 앞서 하영이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4대째 의사관문이라고 소개를 했기 때문에 결국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 아니냐라는 말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필 또 이게 시기가 광복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하영에 대한 비판 논란의 근거들이 파묘가 되고 있어요. 돈이 얼마나 많았으면 자 하영의 어머니는요 현금 2억이 금고에 있고 돈이 많이 필요 없다라는 발언이 파묘가 되어 또다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배우 하영이 증조부 안상호의 친일 행적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하영의 모친 이미숙 코어메드 대표의 과거 인터뷰가 재조명되고 있다. 이 대표가 지난 2011년 인터뷰에서 밝힌 재산관과 해외 유학 과거 이력이 다시 주목을 받았는데 당시 이 대표는 앞으로의 포부를 묻는 질문에 살다 보니 돈이 다는 아니더라. 예전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유혹이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현금 1억을 금고에 오랫동안 넣어둔 적이 있다. 금고에 현금이 늘 있으니 괜히 배가 부르더라. 다음번에 2억을 넣어두었는데 그때부터는 별로 차이가 없었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많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약간 편안한 생활을 할 정도면 충분하다. 대박을 꿈꾸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지 않는다. 코스닥 상장도 그리 고집하지 않는다.
자, 바로 이 하영의 어머니 이 대표의 이력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간호학을 전공한 그가 1970년대 해외로 유학을 떠나 5년간 산업 디자인을 공부했다고 하죠. 귀국 이후에는 국민대 등에서 15년 넘게 산업 디자인 이론을 강의했고 의료 전문지 편집장과 종합병원 행정원장 등을 거쳐 의료, IT 융합기업 코어메드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영의 어머니 이 대표가 유학길에 올랐던 70년대는요. 우리나라 정부에서 해외 유학에 대한 제한을 뒀고요. 외환 사정과 높은 비용 때문에 보통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장기간 해외 유학을 거의 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당시 5년이나 해외 유학을 했다면 엄청난 재력이 있었던 것 같다. 집안의 재산 형성 과정이 궁금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는데 당시에 해당 인터뷰만으로 이 대표의 유학 비용을 누가 부담했는지 당시 집안의 구체적인 경제적 배경까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집안 전체가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태에서 하영의 사과문이 지금 이 뜨거운 불을 끌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친일파의 후손 하영, 사과로는 부족했나 웹 예능 역시 결국 전면 비공개되고 말았다. 이미 촬영을 다 마친 웹 예능의 출연분까지 공개가 불발되었습니다. 이게 사실상 방송가의 손절 행태라고 꼬집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상태거든요. 실제로 이미 촬영까지 끝났는데도 공개가 불발되었다라는 겁니다. 19일 공개 예정이었던 하영의 유튜브 후손 하영과는 달랐다.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송일국, 청아, 개념 있는 행보가 재조명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영과는 다르게 오히려 집안 대대로 독립운동가의 후손이었던 배우 송일국 씨와 가수 청아는요, 개념 있는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하영과는 전혀 달랐다라는 겁니다. 이 송일국 씨 여전히 열심히 활동하고 있고 김자진 장군이 외증조부였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난리가 났었죠. 엄청난 극찬을 받았습니다. 청아 가수 역시 외조부가 항일운동에 참여한 석은 김용근 선생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독립운동가를 외할아버지로 뒀다라는 계기로 역사 공부를 시작하여 한국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고 합니다. 후손들의 행보를 보면 조상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라는 겁니다. 자, 어찌됐건 이 사태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바로 이 친일파들에 대한 재산의 국가기속에 관한 특별법 12월 달에 발표가 된다, 시행된다, 발표는 됐고 시행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어느 정도냐면은 친일파의 재산 환수가 지금 춘천 땅까지 귀속되는 거 아니냐, 춘천 땅까지 몰수되는 거 아니냐, 이러한 말이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기를 받은 대표적인 친일파의 춘천 땅도 지금 나라에서 몰수해버리겠다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하영 씨의 논란은요, 광고계에도 손절을 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나아가서는 앞에 말씀드렸던 방송가에서도 지금 손절을 하여 이 하영 씨가 사실상 활동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재산 환수가 법적 추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100년치를 정부에서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만약 해당 재산이 친일파의 재산임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제3자에게 이미 판매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법적으로 그의 재산은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안상호 씨가 당시에 100억을 취득했는데 그걸로 산 건물과 땅을 제3자에게 다 팔아버렸다. 그러면 그 땅과 건물은 뺏어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재산을 다 추적하여서 몰수를 해야 하는데 쉽지 않다, 이런 칼럼을 냈거든요. 사실이 맞을까요?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아니다, 끝까지 추적한다. 제도련 나서는 친일파 재산 환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168명뿐이었던 친일파의 재산 환수, 1기 위원회가 놓쳤던 친일파 재벌들의 막대한 재산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분들은 뭐라고 하냐면, 잘됐다, 나라 경제도 힘든데 친일파들 재산 싹 다 몰수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뿌리고 나라를 위해서 써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당시 때 보면 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2005년도에 제정이 됐었던 특별법인데 친일파의 대부분은 신념보다는 이익을 쫓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들의 재산을 몰수하는 데 있어서 168명으로만
부터만 재산의 일부를 환수했다라는 겁니다. 이 사이에 뭔가 비리가 있었을 수도 있겠죠.